자, 주기율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새쌍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애들이 뭐라는 거? 같은 족이라는 거. 근데 보니까 새쌍 원소설이라고 했죠. 새쌍 원소설은 성질이 유사한 거 3개를 묶었으니까 현대의 족의 개념, 그러니까 일족 원소설이 나온 거죠. 그죠? 그 쌤이 이거 설명하면서 단순하게 유사한 성질일 뿐만 아니라 원자량 같은 물리량이 이 리튬과 칼륨의 평균값, 그러니까 7 더하기 39가 46이니까 평균값이 23이죠. 그것이 나트륨의 원자량이 된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새쌍 원소설에 근거했을 때 나트륨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 되겠습니까? 2번. 다음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여러 과학자가 이제 관여가 되어 있죠. 일단 먼저 시대 순으로 나열을 좀 해보면요. 제일 먼저 나입니다. 라부아제.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이 화합물이다. 즉,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가 시대 순으로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요거죠.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 그 다음이 누굽니까? 모즐리, 멘델레이프, 뉬렌즈 중에서 뉬렌즈죠. 주기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멘델레이프 원자량 순서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모즐리 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 고치라고 했는데 멘델레이프에서 제일 핵심이 뭐였죠? 원자 번호 순서, 이게 틀렸죠? 이 멘델레이프는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라요, 원자량의 순서로 배열을 했었다 해서 틀린 부분까지 고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됐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원소를 원자 번호수로 나열한 건 확실히 맞죠? 같은 주기? 같은 주기는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죠. 같은 주기는 뭐가 똑같은 겁니까? 같은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거니까 틀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족에 있다. 왜? 같은 족이면요, 뭐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한 주기에 들어있는 원소 수는 8개이다. 맞는 말 같지만 틀렸죠. 반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주기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니은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3번이 답이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1번. 전자 껍질이 2개인 원소, 이거는 결국 주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몇 주기? 2주기. C하고 D하고 E가 된다.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원소, 원자과 전자를 묻는다는 건 족으로 풀어라는 얘기죠. 16족을 찾으면 되니까 2번 답은 E하고 G가 되겠죠. 3번, 원자 번호 제일 큰 것 1번, 2번, 3번 쭉 오면 누가 됩니까? G가 원자 번호 제일 큰 게 되죠. 비활성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첫 번째 주기엔 2개, 두 번째 주기엔 8개인데 결국 0개. 요 녀석 묻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B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그러니까 뭐다? 주기율표만 주어지면 전부 다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되겠죠? 5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보어 형태로 지금 문제 주어진 거죠. 하나 예를 들면 K2L2라는 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니까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배치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1s2, 2s2 이렇게.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D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1s에 2. 두 번째 껍질에 8개니까 그것은 2s에 2개, 2p에 6개 해서 8개. 마지막 M 껍질에 2개니까 3s에 2.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껍질 둘에 원자과 전자 2개니까 2주기 2족, 2주기 16족, 2주기 18족, 3주기 2족, 3주기 18족이 되는 겁니다. 1번. 같은 족에 속한 원소를 쓰라. 2족, 16족, 18족, 2족, 18족이니까 A하고요, D가 같은 2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18족, 18족이니까 C하고 E가 또 같은 족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2번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요. A랑 그 다음 B랑 C가 같은 2주기.
그 다음에 D하고 E가 역시나 같은 3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 같은 주기. 됩니까? 6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봤던 보호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벤치 형태로 주어진 거죠. 자, A는 몇 주기? 2까지 보이니까 2주기인가 쉽게 되죠. 2주기 1쪽 한번 적어볼까요? B는요. 2주기 14족 하면 안 됩니다. 요게 모두 다 원자과 전자니까 6개 해서 16족이라고 해야 맞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3주기고요. 3S1으로 끝났으니까 1족이 되겠죠. 얘는요. 3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개 아니죠. 3S2, 3P4, 6개니까 몇 족? 16족이 된다. 1번 A와 B는 둘 다 어떻습니까? 1족이죠. B는 16족이죠. 얘는 한 개 잃어야 되겠죠. 얘는 2개를 얻어야 되니까 A만 금속이죠. 2번 A와 C는 껍질수가 같다. A 껍질수 몇 개? 2주기 1개. C는 3주기 3개. 같지 않죠. 틀렸습니다. 3번 B와 C는 2주기 원소이다. B 2주기 맞죠? 근데 C가 3주기니까 틀렸고요. B와 D는 16쪽이다. 16쪽, 16쪽 맞죠? 답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된다. C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묻고 있는 거는 뭡니까? 족이 동일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C는 몇 쪽이죠? 1쪽이죠. D는 몇 쪽입니까? 16쪽이죠. 얘는 이온돼도 1가 양이온될 텐데 얘는 2가 음이온 되겠죠. 완벽히 다르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다. 됐죠? 7번은요. 이제까지는 보호 형태를 한번 주고 1S2, 2S2 하는 현대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배치를 한번 주고 이번에 뭘 준 겁니까? 박스 모형을 한번 줬다. 그죠? 지금 보면요. 원자 또는 이온이니까 A, B, C는 원자고 D는 이온이다. 그죠? 그럼 A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 1S 오비탈에 2개만 채워져 있으니까 얘는 1주기고요. 몇 쪽이 됩니까? 2족 그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졌다는 건 꽉 찼다는 얘기죠. 0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몇 쪽이라고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18쪽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얘야말로 ES의 2니까 몇 쪽이다? 2족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혹시나 A와 B는 같은 족이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맞다!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됐죠? C 같은 경우에는 몇 쪽입니까? 지금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원자과 전자 둘, 넷, 5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두 번째 껍질이니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7개가 돼야 되죠. 17쪽. 얘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만 봤을 때는 2주기 18쪽인데요. 현재 D는 무슨 상태죠? 이가 양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D의 상태는 원래 뭐였냐면요. 이거였겠죠. 1S2에 2S2에 2P6가 현재 D 이가 양이온이니까 원래는 이 상태였겠죠. 여기서 이 두 개를 탁 잃어버리면 이가 양이온 되니까 중성원자 D는 몇 주기? 바로 3주기였고 몇 쪽이 된다? 바로 2족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 2주기 원소는 B하고 C다. B하고 C다. 오케이. 맞는 말. 비금속 원소는 A와 C다. A, 비활성기체, 금속, 비금속 나누면 비금속으로 들어가죠? 이거 금속. C는 어떻습니까? 요거니까 비금속이죠? 맞죠. 그 다음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B 같은 경우에 2족이거든요. D 2가 양이온 됐을 때 이 상태니까 D는 3주기 2족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자까지 넣어서 똑같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말이죠. 답 뭐다? 기억, 니은,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됐습니까? (8번) 볼게요. A에서 C가 중성원자 또는 안정한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A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성원자죠. A는 일단 껍질이 몇 개 보이고요. 2개가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니까요. 뭡니까 이거? 비활성기체인 18족에 속하는 거죠. A는. B는 현재 3가 양이온인데 우리는 이온보다는 B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겠죠. 여기에 전자가 아마 3개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잃어버리면서 3가 양변 되니까 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B는 3족이고요. 3족 그러면 안 되죠. 13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C가 이가 음이온인데요. 그럼 이런 거죠. 두 개를 얻은 상태니까 요거 두 개가 원래 직계 아니었죠. 그러니까 중성원자 C는 2족이었고 원래는 16족이었겠죠. 요 두 개가 없었죠. 근데 요 두 개를 얻어가지고 이가 음이온이 된 거죠. 1번 A는 비활성이 제일 오케이 맞죠? B의 원자 번호 가장 크다. 2주기 18쪽, 3주기 13쪽, 2주기 16쪽이니까 B가 제일 크죠? A와 C는 같은 주기다. 2주기 A 이온이 아니죠. C 이온이 아니죠. 원자일 때 같은 주기. 원자가 전자수가 C가 몇 개죠? 6개죠. B는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니까 C가 B보다 많다. 맞죠? 5번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는 그랬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얘는 어떻습니까? 1s2, 2s2, 2p6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자, A의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전자가 채워진 게 5칸, 5개. C 볼까요? C는 1s2, 2s2, 2p에 몇 개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죠. 왜냐하면 2p의 4라는 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p6도 3칸을 다 사용했고요. 2p4도 전자수는 2개 작지만 이 3칸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A와 C가 모두 오비탈 몇 개를 다 사용했다? 5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뭐 하다? 같다. 그래서 답 몇 번이다?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우리 이거 전자배치할 때 연습 많이 했죠? 답은 5번이다. 9번 보겠습니다. A. 2주기 15족 B. 2주기 17족 C. 3주기 1족 D. 3주기 13족 1번 A와 B는 같은 주기다. 2주기 같은 주기. A와 B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한번 해볼까요? A. 여기 한 개, 한 칸, 여기 한 칸. 2p의 3이라는 건 3칸 다 사용한 거죠. 3칸. 그래서 총 몇 개? 오비탈 5개 사용. B는 한 칸, 두 칸, EP3, EP4, EP4, EP5, EP6 전부 3개 다 사용했죠? 한 칸, 한 칸, 3칸. 역시나 몇 개? 5개. 그러니 같다. 오케이. 맞는 말. 3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수 B하고 C. 자, B하고 C는 내가 마지막만 보면 된다고 했죠. 3s1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는 몇 개? 홀전자가 1개. B 볼까요? EP5죠. EP5는 2P니까 3칸짜리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얘만 홀전자. 몇 개? 1개. 그럼 B가 C보다 많다가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3번이 이 문제 답이 된다. 됐죠? C와 D는 금속이다. C1, 13조. 이거 알루미늄이죠? 3가 양이온 잘 되니까 금속 맞고요. D는 어떻습니까? D가 그렇고요. C는 3s1이 볼 거 없죠? 항상 1가 양이온 되니까 금속 원소 맞죠?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같다. 여기서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와 18족 원소하고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ES2, EP3는 3개 얻어가지고 끝이 EP6로 끝나겠죠? ES2, EP5는 1개를 얻어서 EP6로 끝나면 이온 되겠죠? 이거 1개 잃어버려서 EP6가 되겠죠? 이거 3개를 잃어가지고 EP6가 되겠죠? 전부 다 2주기 18족이니까 모두 같다가 맞는 말이죠. 되겠습니까? 답 몇 번이죠? 3번이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실험 봅시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주기율표를 보고 골라보라 이런 거죠. 기억. B와 D는 같은 족입니까? 같은 족 맞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족을 의미하니 같다 맞죠?
ACE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다. 요 ACE는 상온에서 기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통합과학에 나옵니다. 요게 지금 CL이고요. 요게 BR이고요. 요게 I거든요. 이게 F고요. 말 잘못했죠. F고요. CL이고 이게 뭡니까? BR이라면 이거 외웁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 액고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 I가 있으면 이게 이제 고체거든요. 상온에서.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ACE는 모두 상온에서 기체에 대한 틀린 말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그렇네 하고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B는 D보다 A는 C보다 반응성이 크다.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금속은 누가 좀 더 전자를 잘 잃느냐? 비금속은 누가 전자를 좀 더 잘 얻느냐의 싸움인데, 자, B하고 D 중에는 얘는 3주기에 있는 전자를 잃을 것이고요. 얘는 4주기에 있는 전자를 잃죠. 요거 나중에 이온 에너지 때 배울 건데요. 아무래도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멀리 있는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오면 올수록 뭐가 커진다? 금속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로 같은 얘기니까 B는 D보다 반응성이 크다. 누가 더 큽니까? D가 더 커야 되죠. 틀린 말입니다. 뭐 그렇습니까?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그럼 반대로 A하고 C는요, 전자 얻는 거죠. 내가 저 멀리 있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얻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얻는 게 쉽기 때문에 A하고 C를 비교하면 A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B하고 D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됩니다. 왜? B가 D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누가 더 커야 되죠? D가 더 커야 되니까 틀린 말입니다. 답은 기억. 12번 볼까요? A에서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보자. A, C, H는 쌤, A랑 C, A, C, H는 같은 일족이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쌤 뭐라 했습니까? A는 누굽니까 이거? 얘는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는 비록 양이온 잘 되지만 분명히 비금속이라고 했는데 얘들 둘은 둘 다 뭡니까? 금속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함정이죠. 2번. C가 안정한 이온으로 되면, 자,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 원소는 얘 아니면 얘인데 D로 한 칸 가는 게 앞으로 7칸 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얘랑 같아지죠. 누가? C가 전자 하나 이름이 이렇게. 그러니까 C가 안정한 이온 되면 누구하고? 그렇죠. B하고 전자 밑에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은 답이 되죠. 껍질수 가장 많은 건 주기가 가장 큰 거 1, 2, 3, 4주기에 H 있으니까 이게도 맞는 말. 금속 원소는 하나, 둘, 셋, 네 개 맞는 말 하라고 낸 문제죠. 금속 아니라니까. 혹하죠? 4개 그러면. 틀렸죠? 몇 개입니까? 수소를 빼야 되니까 3개. 비금속성이 가장 큰 건 쌤이 아까 얘기했죠. 물론 비활성 기체를 비금속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비금속성이라는 건 누가 전자를 더 잘 얻느냐 하는 건데 이 18족 원소들은 전자를 얻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 비금속성이 제일 큰 건 여기서는 얘입니다. D. 18쪽을 제외한 오른쪽 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B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전자를 얻지 않으니까. 답 몇 번이다? 2번하고 3번이 된다. 이렇게. 틀리기 쉽죠? 13번에 방금 봤던 A에서 H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상온에서 고체이며 양이온 되기 쉽다. 금속이란 얘기죠. 금속이란 얘기니까 일단 얘는 금속 아니죠. C, E, H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C랑 E랑 H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모든 금속은 아니죠. 1쪽에 해당하는 금속은 수소기체 발생하죠. 안정한 이온의 전자 껍질수 몇 개라고 했죠? 3개라고 했죠? 자 보세요. 얘들이 1쪽이니까요. 얘들이 1쪽이니까 답은 얘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물과 반응해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1쪽에 해당하는 C와 H가 답인데 얘는 이온되면 얘랑 같아지니까 껍질수 1개죠. 4주기인 H는 전자 1개 잃으면 여기에 있는 아르곤입니까? 얘랑 전자빛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H가 바로 이온되면 껍질수 3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H가 이 문제 답이 된다. 왜? 안정환이 이온됐을 때 껍질 수가 몇 개여야 되니까? 3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14번. 가와 나는 주기율표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2주기니까 모든 원소의 껍질 수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똑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네? 그럼 바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될 거고요. 주기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한다? 껍질 수를 의미한다. 그럼 가의 성질은 주기 해도 되고요. 껍질 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뭐가 하나씩 계속 증가합니까? 이거 지금. 자, 같은 2주기에서 첫 번째 1족, 2족, 13족, 14족이니까 족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Y축은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율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 잘 정리해서 요걸 가지고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요걸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